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앞서 중국 증시 들으셨죠? 중국 증시 또 시원한 상승으로 출발이 됩니다. 전거래일보다 1.09% 상승한 2891선에 개장이 됐고요. 지난 그 주말에는 목요일, 금요일은 아주 소폭 좀 숨고르게 나서는 그 모습을 펼쳤었죠. 4일 만에 오늘 반등 시세 시원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그 증시가 이제는 뭐 서서히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주 이야기 들으셨듯이 한 6.5% 정도 이 상하이 증시는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최경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펼치고 있고 회복세가 여전한 그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정책 기대감이 또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부터 살펴주시죠. 춘절 이후 천주 주간 수익률이 3.54%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은 춘절 연휴 이전 약시장 분위기에서 벗어나 바닥까지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고 국제유가와 뉴욕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커졌고 지난주 중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와 부합한 1.8%로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난방펀드, 하와펀드 등 18개 영내 자산운용사들에게 총 100억 위안의 규모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금은 주식 매수에 쓸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증시에 또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리님. 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가 못해서요. 다시 한번 연결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잠깐 좀 체크를 드릴게요. 지금 중국 증시, 지금 1% 넘게 오르죠? 2888포인트 선, 지금 28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1% 넘게 상승하는 그 모습, 지금 16,143엔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홍콩 증시도 지금 0.46% 항생지수 상승세, 항공 H지수, 항생 H지수도 0.88% 정도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전국사회보장기금, 난방펀드, 하와펀드 등 18개 영내 자산운용사들에서 1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금은 주식 매수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거시경제의 침체와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에서 본격적인 반등을 노리기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년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위안화 평가 절하폭, 공급과의 해결 강도 등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9일 일부 외신은 지난 1월 신규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신용이 확대된 데에 따른 인민은행이 일부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인상키로 했다고 보도하며 이날 은행업종이 1%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은 19일 열린 2016년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서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최근 증감회가 QD2의 신고 및 발행 작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고도한 데에 따라 증감회는 QD2 상품의 신고 및 발행 연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QDT 상품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 및 발행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또한 20일 중국 당국은 서킷 브레이커 도입으로 중국 증시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샤오 주석을 해임하고 뉴스의 중국 농업은행 이사장을 새 주석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증감회 주석 교체는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고민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번 교체가 가져올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뭐 주목할 그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월부터는 전인대도 예정이 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번 주는 중국 유제품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중국 유제품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닌 것에 반해 1949년 해방까지는 매우 낙후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방을 계기로 연유 생산을 시작하고 상하이 인민 제3식품공장은 군사법으로 분유 생산을 시작했으나 60년대 초반 농업 생산의 대폭 하락이 유제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의 소형 분유 공장은 파산하거나 폐쇄돼서 70년대 후반까지는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2000년부터 연간 10% 이상의 성장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1년 도시주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이 선진국의 20% 수준이고 아시아 평균의 5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보존과 유통의 문제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짧고 상온 보관이 어려운 액체 우유보다 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분유와 두유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등 중국 전역 지역에서 신선유보다 멸균유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형성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이 어려운 중국 현지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반 마트에서는 신선유보다는 멸균유가 줄을 이룬 것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제품 소비 시장은 지난 1999년에서 2006년의 10년간 황금기에는 1, 2성급 도시에서 우유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향후 3선에서 5성급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 연장, 도시화 과정에 따라 두 번째 황금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도시화는 55%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고 1999년에서 2011년 도시 주민 1인당 소득 수준이 1,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도시에서 우유 소비량이 연간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볼 때 농촌 가구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서면 연간 우유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한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전면적 두자녀 정책이 채택됨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신생아 수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이번 조치로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봐 매년 50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추가로 탄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시장 조사 업체 아이리서치는 2018년이 되면 중국의 영유아 산업이 2015년보다 58% 커진 3조 1,9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유제품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2014년도 유제품 매출액은 3,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며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도시 인구 유입과 소득 수준 향상, 식습관의 서구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유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4년 우유 수입은 16배 증가했지만 수입량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 수준입니다. 중국 유제품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수입 상품을 견제하고 있으며 당국도 수입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은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중국의 신뢰 안전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 많은 기업들이 식품 위생을 강화하는 변화를 겪었으며 낙농업체들의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생산 표준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생산 라인의 네. 다들 기억하시죠?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이게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중국에서 일어난 문제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이 관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충격을 좀 받게 했었던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식품 위생의 변화를 겪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고급 분유들을 많이 좀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급 분유 이 성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입 분유도 많이 늘어났는데 또 자국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그 기업들이 크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구조조정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 대형 기업들은 더 크게 기업을 좀 부풀리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두자녀 정책 허용으로 인해서
이 분유 시장의 이 성장성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바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역시 많이 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같은 시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대리님, 네, 그래서 네.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몽고 1위 산업그룹을 보고 있는데요. 네,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품질이 보장된 고급 제품이 더욱 환영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중국의 우유 시장이 상온우유가 주도적으로 차지했다면 지금의 중국 경제 발전과 국민의 소비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저온, 흰우유와 프리미엄 우유, 두유 등이 이제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 1위 실업 그룹의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서 프리미엄 제품을 여러 개 선보이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약 50% 정도의 지금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4년 네덜란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R&D 센터를 설립했고 2010년에는 5,500억 위안의 설비 투자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진 업체들과의 기술 제휴를 포함한 협력도 강화하면서 미국 최대 유제품 업체인 데일리 파머즈 오브 아메리카와 이탈리아 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판매 채널 확대, 시장 개척, 브랜드 파워 제고, 지분 참여 등의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향후 성장은 현재 주력인 우유 사업 외에도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공적인 다각화를 시행하고 있어 우유의 파생 제품에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ROE도 동종업계 대비 높은 25.7%를 기록하고 있어 음식료 업체 최상위권인 코카콜라 27.5%, 펩시 29.2%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먼저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내몽고 1위 실업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여름 파동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네, 지금 1월 파동 이후에 계속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춘절 이후에 지금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같이 이제 긍정적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으로는 지금 매수가가 이제 13.2 위안을 제시드리고 목표가 18 위안, 손절가 11.6 위안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유제품 업체의 공룡이라 불리는 그 기업입니다. 유제품 시장의 시장 점유율 4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제품 시장 성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때는 목표 주가가 살펴보니까 22위안, 손절 가격 11위안으로 제시가 됐고요. 비슷합니다. 오늘 목표 주가 18위안, 그리고 손절 가격 11.6 위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최근 주가는 횡보세를 좀 지루하게 좀 보이다가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로차이나 최경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